하늘 아래 사는 인생도 머물러 있는 보수가 아니라 늘 변화하는 보수,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경기고의 서울대학교에 제가 알기로 경제학과인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고시, 네, 또 삼선의 국회의원, 부시장. 너무 전형적으로 좋은 스펙을 가진 정치인이었어요. 네. 저는 17대 때부터 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는 또 정도원 의원은 낙선을 하셨고 네. 저는 이제 불출마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 보선으로 보궐선거로 들어오셨고요. 네. 들어갔죠. 그래서 17대 때 또 18대 때 그러니까 MB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의 정도원 의원의 모습은 지금 모습하고 또 조금 달랐어요. 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밝았고 조금 더 이렇게 능동적이었다 그래야 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MB 집권 이후에 좀 고초도 당하시고 이러면서 조금 태도 변화, 문법 이런 것들이 또 네. 바뀌지 않았나.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시절에 이제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MB와 뜻을 같이 했고요. 네. 2007년 네. 이명박 정부의 개국 공신으로 불렸죠. 왕의 남자라 불렀습니다. 그때 오른팔이라고도 불렸고요. 네. 이상득 전 의원은 뭐 상왕이라고 불렸었고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다시 한번 일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딱 떨어지는 후보가 이제 이명박 후보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 초기에 이상득 씨 출마하지 마라, 뭐 박영준 왕차관이라든지 이런 권력의 핵심들이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알았어. 그리고 우연이었을지 대통령과 등을 지자마자 곧바로 검찰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정부 내내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누렸죠. 근데 저는 이 정부 내내 다 불행했고요. 이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풀려납니다. 2016년에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고요. 네.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이해찬 총재가 권유했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MB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 겁니까? 물론 이제 그 정계에 입문한 것은 이해찬 총재의 권유로 입문한 것은 맞고요. 네. 그다음에 MB하고의 인연은 그래도 그 MB가 서울시장 할 때 정무부 시장으로 발탁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나 어쨌든 MB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 정치 권력의 아주 이런 비정함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그리고 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인재들이 발탁돼서 잘 운영되길 바랬는데 그런 것이 정도원 의원이 보기에는 초기서부터 굉장히 실망스러운 네. 그런 것들이 보여졌고,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대편에 있는 다른 파워 그룹에서는 굉장히 신랄한 또 비판과 배제 이렇게 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고,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점점 권력의 중심에서 좀 멀어져게 네.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은 사법적 그런 조치들이 있는 탄압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네. 어쨌든 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데, 그것이 정도원 의원에게는 아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또 유치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고 거기서 또 그 있으면서도 굉장히 아파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병원에도 실려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아픔들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네. 보죠. 그 아픔들을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끝끝내 그- 이겨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난 너무 완벽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추구해왔다. 그 덕분에 내 인생은 너무 고달팠던 것 같다. 이제 좀 여유를 가져보려 했더니 하느님은 그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자녀들에게, 아들, 딸에게 보낸 겁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내게도 혹독한 시련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하면 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구나. 너희도 가급적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한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다. 늘 권력의 정상을 향해 가야 하니까. 동의하세요? 빠져나오기?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있죠. 어쨌든 저 당시에는 정치를 네. 계속 하면서 유언장을 썼기 때문에 정치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리된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리고 아마도 정말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계속해서 본인도 여러 가지 본인의 이런 병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네. 그런 아픔과 상처를 다 안고 있으면서도 다시 정치의 일선에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네. 예, 그런 것들을 다 풀어놓지는 못한 상태에서 쓰여진 유서가 아닐까, 네. 쓴 글이 아닐까. 자. 그런 측면이 또 있지 않나 싶어요. 정두원이라는 정치인은 과연 어디가 자기 정치적 목표의 종점이었을까? 저는 대통령 꿈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최소한 MB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권력의 어떤 지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자 했어요. 제가. 네. 그게 이제 좌절됐죠. 그래서 그 가상 유언장에서도 한번 발 담그면 네.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를 계속 권력의 정점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두원이라는 정치인 안에도 그게 있었다. 그래서 네. 그 좌절의 역사가 본인을 더 힘들게 했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한 정두원이라는 한 인간의 한 존재의 를 놓고 보면 그런 이제 감성적인 사람, 휴머니스트 이것과 권력의 정점을 꿈꿨던 요게 정두원 의원이라는 그 한 정치인의 내부에서 네. 끊임없이 충돌했던 과정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은 역시 보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보수의 그 적극적인 가치를 얘기해 보수인 거지. 반문이면 다 보수입니까? 그럼 문 없어지면 보수는 어디로 가죠? 그렇죠. 저야말로 보수죠. 보수는 현실에 기초한 거거든요. 근데 현실이 변화하잖아요. 그 보수도 변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보수가 아니라 늘 변화하는 보수.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과 네. 또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저런 이제 식의 발언은 과거 흘러간 노래를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냉전 논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도 좀 남북관계나 이제 그런 평화 문제 이런 데에서는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는데요. 부메랑 자업자득 이런 말 하는데 이 정부가 너무나 적폐청산 작업한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또 무리하게 이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네. 자신한테 그게 돌아온 거죠.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거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까요? 막히면 돌아가십시오. 계속 직진하다가는 본인이 막힐 겁니다. 이런 발언 속에서도 늘 유머와 재치를 글쎄, 잊지 오죽했으면 이제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저는 삭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뭐 머리가 또 잘하니까요. 네. 뭐 그렇게 비장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식집 여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뉴스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빚어서. 저도 월급 받는 평생 월급 받다가 이제 남의 월급도 이제 한번 줘보려고. 정치 인생, 제 인생 전체를 비교해 보면 바로 불관용, 불인내였습니다. 제 깐에는 용기를 가지고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리고 언론 주변에서 늘 저를 권력 투쟁한다고 몰고 갔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었죠. 하지만 곰곰이 반성해 보니까 제 언행에는 늘 경멸과 증오가 깔려 있었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 투쟁으로 받아들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게 성찰의 기회를 준 고난의 시간들이 저에게 진정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그대 힘든 기억들 모두 버리고 그대 정두원과 희망 세우고 지나간 동안 열심히 뛰었죠. 우린 미래가 있죠. 정두원에게 말해 주세요. 정두원 꿈을 믿는단 말이에요. 진실한 말